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 유동혁. 이륜농구에서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처럼 또 시작이? 그 외모의 어떤 선을 처연하게 그리고 또 오늘은 기네요. 단독적으로 독보적으로 지키고 있는 네. 비주얼 네. 루키더 바스켓 박준호입니다. 뭐 꽃이나 뭐 이거 안 가지고 왔어요? 많아요 너무. 이런 것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하나밖에 없잖아. 뭐 화를 내고 그래. 화를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얼굴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유병풍 씨. 얼굴이 진행하시죠. 얼굴이 되게 네. 부담스러워요. 본인은 되게 그 누구한테 안정을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뭐 박변보다는 낫죠 제가. 뭐 병풍의 사고는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1월 첫째 주 WKBL 루멘팩트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 프로농구가 1라운드를 마치고 1라운드를 뭐 지나고 살짝 지나고 휴식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여전히 이슈는 있는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송은 계속되니까요. 자, 그러면 각 팀별로 어떻게 지난 경기를 했었고 또 휴식기는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한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승 2패로 지금 공동 1위, 뭐 깜짝 공동 1위죠. 공동 1위고 하나원큐를 10월 28일 날 80대 72로 눌렀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그 게임 출발은 안 좋았어요. 게임 출발은 안 좋으면서 10대 2였나요? 일방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내줬고 또 햄스트링에 좀 무리가 있었던 김수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 2분 조금 남짓하게 뛰고 나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 라인업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상대 리바운드에서 이 스몰 라인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았고 상대가 들고 나왔던 쫀 수비를 완벽하게 깨면서 또 김하름 선수가 이날 3점슛 12개 중에 7개를 넣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원큐는 마지막에 오히려 신한은행을 상대로 이번에 보강했던 높이에 포함되어 있는 빅맨들을 전부 빼고 게임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한은행이 본인들이 비시즌 내내 준비했던 시즌 초의 플랜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경기도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1라운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지역방을 쓰면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뭐냐면 이경은 한채진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를 알고 하는 그런 베테랑이고 거기에서 지역방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선수의 그런 이제 게임 리딩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차라리 그냥 압박을 해버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김수현 선수가 있었을 때 어떤 그 날카로운 컷인이나 백도어 이런 이제 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날 경기만큼은 김수현 선수가 사실 2분하고 빠졌잖아요. 네네. 빠진 상태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 방어를 쓰는 거는 신한은행에게는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김수현 선수가 없을 때 확실히 신한은행이 좀 불안하긴 해요. 네네. 일단은 말씀하신 그 쫀 수비와 관련해서는 신한은행이 오히려 매치업 존을 쓰고 나오면서 시즌 초반에 상당히 재미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의 존을 너무 잘 깨가지고 상대가 존으로 들어올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나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정상인 감독 말로는 전 세계에서 쫀 수비를 가장 잘 깨는 게 한국 선수들이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쫀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오반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죠. 사실 어느 나라나 어렸을 때는 맨투맨 농구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좀 선수 개인의 기량보다는 성적 위주의 좀 이런 것들이 좀 강제되다 보니까 정상일 감독님의 그 뭐 지금 퍼포먼스는 제가 리스펙해요. 네네. 리스펙하는데 그럼 하나원큐를 왜 먹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쫀 수비에 대한 대응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그 말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WNBA 출신의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도 존 수비를 쓰면은 항상 한 얘기가 처음 해본다라는 말하는 선수들도 꽤 있었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정상 감독이 얘기했던 게 결국 이 존 수비는 오픈 찬스를 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슛이 들어가면 깨지는 거고 안 들어가면 방법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 하나원큐의 수비를 깨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찬스에서 김아름이 계속 3점을 넣어줬다는 거. 반대로 좀
하나원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인데 좋은 수비를 썼을 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완벽한 와이드 오픈 찬스를 슛을 주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매치를 바꾼다던가 하면서 보완이 들어간다. 근데 하나원큐는 이날 김아름 선수한테 연이어 3점을 3번 정도 얻어맞을 때도 그거에 대한 수비적인 대응이 빨리 되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신한은행과 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좋은 수비에 대해서 약간 대응도 신한은행이 좀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한은행은 지금 1라운드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도 이제 하남지, 김아름 이 선수들이 나름의 에너자이저 역할 뭐 원래 했었던 선수이긴 네네. 하지만 좀 더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갖다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 다행인 거는 뭐냐 김소연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긴 한데 정밀 검진을 받았을 때 뭐 근육 파열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쉬면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라운드에서는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고 즉 신한은행이 지금 4승 2패로 굉장히 캐주얼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라운드 한 3라운드 중반까지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신한은행 지금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혜나 선수가 지금 뭐 정상일 감독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추긴 하는데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다 나았는데 이제 코트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4라운드 뭐 초반 뭐 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믿을 수 없고 한 3라운드 뭐 초반이나 중반 또는 이제 2라운드 후반 정도에 이렇게 살짝 뛰면서 컨디션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서서히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혜나 선수가 만약에 신한은행의 어떤 유미한 전력이 된다면 신한은행은 안정적으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팀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B가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네네. 4승 2패로 공동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개막전 이제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2연패 이후에 4승 거뒀고 지금 박지수 선수는 뭐 여전히 너무 위력적입니다. 네, 뭐 박지수 선수 지금 휴식기 전까지 6경기를 전부 20씹으로 마쳤거든요. WKBL 역사상 국내 선수가 6경기 연속 20씹을 한 건 최초예요. 네. 이전에 우리가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정은순, 정선민 이 선수들이 4경기 연속이었고 사실 보면 더 오래 이렇게 더블을 연속으로 오래 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20득점을 꾸준히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맞습니다.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타미카 캐칭이 갖고 있는 11경기 연속 20씹도 박지수 선수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마음 먹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KB는 이거 외에도 강하정 선수가 지금 시즌 이 초반 6경기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강하정 선수 몸이 안 좋으면서 그 따라다녔던 이제 본인도 별로 달갑지 않아 있던 별명 중에 하나가 강기복이거든요. 네. 기복이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뭐 6경기에서 평균 37분 이상을 뛰면서 16.7점, 5리바운드, 5.3 어시스트 그리고 3점 슛이 경기당 3.5개로 전체 1위예요. 네, 제일 많이 3점 슛을 성공시켜줬고 뭐 수비에서 아무래도 고질적인 발목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들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높이하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버텨주는 수비 그리고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맥을 짚어서 하는 플레이에서는 그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하정 선수가. 이렇게 두 명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면서 KB는 사실 삼성생명전은 그렇게 내용이 썩 좋진 않았어요. 네, 내용이 썩 좋진 안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국 KB가 갖고 있는 힘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승부처에서 꾸역꾸역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력이 된다는 걸 좀 보여준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삼성생명의 삼성생명과 KB의 그날 경기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김보빈 선수와 최혜진 선수의 친정 저격 맞대결이었거든요. 초반에 김보빈 선수가 정말 좋았었고 후반에는 이제 최혜진 선수가 그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KB가 4연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박지수 선수는 뭐 최정상급 센터고 뭐 그 부분에서는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최고의 선수는 맞다. 근데 20, 10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박지수 선수의 어떤 능력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뭐 두 가지 이제 저는 외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 없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1옵션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공격의 어떤 루트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바뀐 룰, 핸드 체킹 룰에서 지금 보면 박지수 선수가 골 밑에 자리를 잡고 이제 공을 잡고 있을 때는 배로 밀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수비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박지수 선수의 어떤 그 엄청난 높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다. 그런 점에서 박지수 선수가 골 밑에서 쉽게 골을 갖다 넣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살짝 그렇게 보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박지수 선수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좀 늘었냐.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지수 선수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어떤 그 평가를 뭐 리그에서 어떤 이런 활약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국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지수 선수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늘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큰 어떤 지난 시즌과의 어떤 차이점은 못 느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수 강하정은 굉장히 강력한 원투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NBA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최고의 팀 동료가 이제 드웨인 웨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르브론도 그렇고 웨이드도 그렇고 르브론의 어떤 포인트 가드적인 어떤 성향을 웨이드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커딩이나 백도어를 하면서 잘 호흡이 맞췄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역대 최고의 팀 동료는 그 드웨인 웨이드가 아니라 이제는 앤서니 데이비스다. 그러니까 그 르브론 제임스는 포인트 가드, 데이비스는 4번, 그러니까 빅맨이니까 이게 조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박지수 강하정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박지수는 스페이싱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넓혀줄 수 있는 스페이싱에서의 최고 슈터는 강하정. 그리고 박지수가 골 밑에서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패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어떤 패싱이 강하정이 잘 이렇게 소화를 한다. 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 포스트가 강한 팀이 그냥 계속 포스트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를 또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외곽 슛이 터져줘야지 그렇죠. 그런 걸 가져갈 수 있는데 KB는 지금 3점 슛 성공률은 2위고 3점 슛 성공수는 리그 전체 1위예요. 그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 박지수 선수를 이제 그 삼성생명전에서는 김한별 선수가 맡았을 때 박지수 선수가 좀 고전하는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뭐 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KB가 좀 영리하게 게임을 했던 거는 거기에 이제 강하정, 최희진 투 이제 슈터를 갖다 놓으면서 또는 김민정이 박지수를 미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골밑슛이나 미드레인지 점퍼를 넣으면서 이제 KB가 이제 풀어갔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경기를 치를수록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 네네. 경기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초반에 사실 그게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됐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좋아졌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3승 3패를 했었고 BNK한테 70대 71로 패했습니다. 박혜진의 공백 그리고 뭐 가용 인원의 한계 사실 또 시즌 초임에도 불구하고 6경기를 치르면서 좀 사실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김정우 선수도 좀 힘에 붙인다는 느낌? 근데 뭐 김정우 선수가 기록을 보면은 평균 37번 뛰면서 15.7점에 6.5 리바운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정도 해준 선수를 갖다가 힘이 붙인다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미안하긴 한데 그만큼 김정훈도 갖고 있던 그 이미지와 또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선수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같이 게임을 이끌어가줄 박혜진이 없다는 게 김정은 선수에게도 좀 큰 좀 부담이 됐던 걸로 보이고 일단 이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능력만큼은 리그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높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강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은행의 투지를 앞세운 BNK한테 오히려 리바운드 서비스 졌다는 거 그리고 김소니아가 5반칙으로 나오면서 그 안에 사실 진한 선수를 높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김정은, 김소니아 이 중에 한 축이 무너졌다는 거. 결국 김정은 선수 또 파울 4개였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은행에게 좀 치명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3점이 비교적 이날 우리은행이 이정현보다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확률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높이에서의 약점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외곽 역시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은행이 BNK를 상대로 할 때 좀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이제 박편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BNK는 이제 흐름을 타는 팀인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초반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았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은행은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 최은지 선수가 아마 휴식기 이후부터 복귀 이제 예정이죠. 복귀가 네. 가능하고 휴식기 때 아마 초점이 최은실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선수들과의 어떤 조합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실험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한 복귀 시점은 뭐 미정이지만 늦어도 한 3라운드 중반 4라운드 정도에는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제 슈팅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은행이 사실 저는 그 지금 어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는 이 팀은 3점 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박지현 선수가 좀 약해요, 슈팅이 사실. 네, 그 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좋은 선수지만 사실 외곽 슛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아직은. 그리고 김진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라운드의 가장 큰 수확은 저는 김진희 선수라고 네네.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박해진의 공백을 뭐 100% 메우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확 뭐 티가 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즉 이제 트랜지션을 강하게 좀 가지고 가고 있고 의미 있는 득점들을 갖다가 올려주면서 우리은행의 전력 어떤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승 3패를 한 건데 김진희 선수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 선수도 슈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손색이 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박다정이나 나현종을 붙여야 되는데 네. 그리고 김정은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힘에 붙이는 게 이제 네네.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수비에서 워낙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선수 노련한 건 뭐냐면 그 슈팅 밸런스가 자기가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스탑을 시켜서 미드 점퍼나 아니면 골 밑에서였던 공략을 주로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게 에이스였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공격 성적을 높여주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점이 잘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 석점이 제가 볼 때는 그 주전 중에 가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는 김소희아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은행은 사실은 박해진도 부족하고 그리고 김정은도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 김희진이나 박지현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가면서 뭔가 이제 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비시즌 훈련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 김진희 선수. 네, 방금 네. 방금 김희진 선수. 김진이라고 했어요. 김진이. 예, 김진이 선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은행이 사실은 연패를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개막전에 KB를 잡았고 3승 3패를 하면서 뭐 나름 1라운드에서는 괜찮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좀 멀다. 네, 뭐 라는 계속 생각이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 3패 우리은행이라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많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처해졌던 상황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KB한테 개막전을 이겼지만 남은 경기를 다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불안감이 컸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 팀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닝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경기가 힘든 일정과 힘든 상황에서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어 버려가지고 뒤에 좀 어떤 불안 요소를 제거했던 이런 경기들도 있었고 좀 경기를 운영하는 노련미라던가 뭐 벤치뿐만 아니라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을 보여주면서 삼성 3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 팬들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을 놓고 볼 때 용납하기 힘든 수치긴 하지만 어떤 초반의 위기는 그런 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역시 말씀하신 대로 김진희 선수나 박지현 선수 저는 이 박지현 선수도 같이 좀 포함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박해진 선수가 없는 이 약점이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선수들의 성장은 분명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제 뭐 최현신 선수 돌아오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박해진 선수도 돌아올 텐데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볼 잡는 횟수라던가 본인의 역할 뭐 이런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조화를 이룬다면은 우리은행은 뭐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폭발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NK 3승 3패를 했습니다. 뭐 BNK가 사실 시즌 초반에 BNK 같은 경우 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예들이어서 괜찮긴 한데 좋기는 한데 초반에는 고전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3승을 거두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좀 뭐 BNK 같은 사실 지금 휴식기 이전에 결과만 놓고 보면은 신한은행과 더불어 가장 웃을 수 있는 팀이 BNK가 아닌가 생각을 그렇죠. 해봐요. 예. 뭐 앞선 경기 뭐 아까 설명했던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뭐 유영주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리바운드에서만 지지 마라. 리바운드 이기면 4박이고 지면 2박이다. 그 말이 이제 선수들한테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진한 선수도 그냥 끝나고 인터뷰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이게 100% 본인의 뜻은 아닌데 진한 선수가 이제 우리말이 조금 이제 서투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보다 리바운드 더 신경 썼어요. 라고 이게 그게 이제 경기를 내려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리바운드 신경 썼다는 얘기죠. 진한 선수가 비시즌 때는 좀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시즌 시작하고 나서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달리는 빅맨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유영주 감독이 우리은행 경기는 또 좀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김희진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김희진 선수를 유영주 감독이 비시즌 내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유는 가장 팀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던 선수고 이런 것들이 시즌 들어가서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그 전에 아쉬운 경기 있었잖아요. 신한은행 경기에서 버저비터를 넣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죠. 인정이 안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이때도 이어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게 외곽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드라이브인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시점마다 김민재 선수가 득점을 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득점 루트의 다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리은행전에서 김희진 선수를 왜 유영주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왜 그때 뭐 네. 천사 악마 질문을 할 때 네네. 유영주 감독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 누구냐. 김희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도 괜찮고 공격력도 괜찮고 네. 활동력도 괜찮아요. 네. 이제 경험만 좀 먹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탁 나와야 되는데 아직 탁 나오질 않거든. 벽을 이제 딱 깨야 되는데 벽을 못 깨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벽을 갉아먹고 있다. 예, 그래서 깨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좀 요렇게 좀 말씀 갖다 드리고 싶고. 이 선수가 되게 과감한 선수예요. 제가 그 KB 시절에 이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 퓨처스 게임을 뛰는데 선배들이랑 뛰는데도 정말 주눅 들지 않고 3점이 그때 6개인가 7개 연속으로 안 들어갔는데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선수 과감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영주 감독이 김희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야, 그땐 그렇게까지 과감했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러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궤도에 올라오면은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초반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가장 우리은행 BNK. 전에서 네네. 우리은행 전에서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은 안혜지 선수가 이제 페이스를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안혜지 선수가 이제 연봉 3억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슛을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돌파 옵션이 완전히 살아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중거리 슛의 선택 그리고 게임 리딩 이런 부분들이 안혜지가 어떤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좀 해주면서 네네. 우리은행을 물리친 어떤 그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구슬과 노현지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시즌 초반에 불안했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비시즌 때 훈련을 그러니까 네네. 나름 열심히 했겠죠. 뭐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 몸 상태가 팀 스피드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특히 구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휴식기 동안 4일휴식을 줬잖아요. 네. 4일휴식 줬는데 4일휴식 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할게요. 저는 자. 사실 구수 선수는 전 이 두 선수가 기대한 것보다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저희 시즌 전에 평가할 때 저한테 그게 하셨잖아요. BNK 포워드진 점수 이거밖에 안 준 거냐고. 네, 저는 이만큼도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연습 경기를 보면서. 근데 물론 그래서 이 내용이 좋았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팀에서 이 선수 해줘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분위기에서 BNK는 초반 3승 중에 우리은행이랑 KB를 이겼다는 거, 리그 양강이라고 평가받는 팀을 이겼다는 게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휴식기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은 KB하고 잘 싸웠지만 72대 74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연 선수가 휴식 이후에 뭐 복귀를 할 수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삼성생명은 지금 좋은 점 제가 볼 때는 윤예빈이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 네. 그리고 KB전에서는 뭐 신희선 선수도 가능성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요. 윙스팬 좋은 선수고 수비 자세가 이제 낮기 때문에 괜찮은 선수이긴 한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에서 살짝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어떤 활동력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앞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단 코어의 문제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일단 배혜윤 선수가 야투가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슬럼프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게임이 뭔가 꼬여서 뭔가 안 됐다 싶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배윤 선수가 초반에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근데 결국은 본인이 극복하고 본인이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조금 이제 좀 더 위기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윤 선수가 공격 옵션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핸드 체킹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야투율이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실제보다는 좀 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생명이 2승 4패를 하면서 사실은 삼성생명이 올 시즌을 놓고 볼 때는 KB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 또는 우승 후보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2승 4패를 했다라는 거는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이게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이
포의 문제 그리고 배혜윤 선수의 이런 부진감 안 물리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생명이 휴식기를 하면서 어떤 좀 숙제가 좀 될 것 같고 김한별은 좋은데 임금배 감독의 구상과는 뭐 한 7, 80%밖에 일치가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윤예빈이나 뭐 이제 가드진에게 리딩을 맡기고 김한별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좀 더 공격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랬는데 김한별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아직 이제 완벽하게 끌어오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제 볼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익숙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력적이긴 해요. 뭐 박지수도 잘 맞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김한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를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심판 콜에 대한 어떤 민감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건 네.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김한별 선수가 뭔가 하려면 코트에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김한별 선수가 6경기 중에 2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네. 그 6경기에서 25개 파울을 보면서 경기당 4.17개예요, 파울이. 그러니까 매 경기 파울 트러블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파울을 먹은 선수가 리그에 2명밖에 없어요. 제가 시즌 전에 이 선수 파울 관리 걱정이 된다고 했던 진한 선수하고 김한별 선수가 공동으로 제일 많은데 근데 진한 선수는 6경기에서 215분을 뛰었고 김한별 선수는 174분밖에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못 뛰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김한별 선수도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면을 네. 놓고 보면 KB전은 좀 억울한 부분이 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강하정 선수 그렇죠. 스틸인데 완전 클린이었는데 클린이었는데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불어준다거나 뭐 또는 이제 자기가 공격을 했었는데 바스켓 카운트인데 안 된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네. 있었다든가.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좀 약간 심판한테 어필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본인도 좀 지나칠 때가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거는 뭐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한별 선수도 되게 억울하겠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부분도 있고 심판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코어 중에 코어인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트에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가면 안 돼요. 김한별 선수는 어쨌든 간에 좀 파울 수 좀 줄여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골 밑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응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확하게 이제 몸으로 밀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파워가 있고 워낙 힘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손을 이제 거의 안 써요. 이제 골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수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나 아니면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한다면 삼성생명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 2승 4패를 했고요. 네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염원했던 공산농구는 네. 되지 않았네요. 그 두 팀이 뭐 삼성이 좀 아쉽게 패했고 그리고 하나원큐는 뭐 8점차 패배긴 한데 경기 내내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초반에 10대 2로 앞서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했는데 딱 흐름을 내준 다음부터는 네네. 그럼 우리은행전에서 그렇게 게임을 잘해놓고 김수현이 없는 신한은행한테 높이를 보강한 팀이 리바운드가 밀렸다라는 거. 좋은 수비에서 약점을 보죠. 물론 수비가 워낙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팀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이 좀 수비 쪽에 BQ가 높은 선수들이 많은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슛을 허용하면서 그 고비를 넘지 못했다는 거. 동점을 만들었다가도 결국 떨어져 나갔거든요. 높이의 문제를 그렇다고 치면은 근데 늘 얘기했던 거. 그렇다면 스피드는 어땠을까? 스피드도 또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지난번 방송 때 그 김은혜 위원이 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아라 선수가 그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건 좋은데 고아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속공으로 나갈 때 제일 뒤에서 출발하니까 스피드에 탄력을 못 실어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 후에 이훈재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은행과 할 때 3-2를 쓰니까 고아라 선수가 앞에서 달려주면서 스피드가 좀 올라왔는데 더블 포스트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고아라를 안쪽으로 넣었더니 결국은 리바운드 싸움을 한 다음에 전환해서 나가는 스피드, 달려주는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 합쳐서 얘기하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은 스피드와 높이 사이에서 길을 잃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팀은. 그럼 이 부분이 유도혁 기자가 시즌 개막하기 전에 하나원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꼽았던 부분이었고. 그 딜레마죠. 예, 저는 일단 BC에서 보여준 걸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로는 가능성보다는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작업이 필요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원큐도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BNK와 더불어.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골 밑에 높이를 갖다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해결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원큐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따로국밥 농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신지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김지영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스크린을 오는데 거기서 2대2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희슬, 고아라는 볼 없을 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공격에서. 얼리 어펜스에 좀 강점이 있고. 네, 그거 말고는. 네. 그리고 강희슬은 많이 움직이는데 어웨이 스크린, 볼 없을 때 스크린을 받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워드진도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센터진, 그 센터진도 지금 뭐 야기년, 이하은, 이정현 이런 선수들이 괜찮긴 한데 이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스크린을 치고 빠지거나 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보면 셋오펜스에서는 단순한 포스트업, 그러니까 넓혀주고 포스트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블팀을 써서 이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티면서 그 이정현이나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슈팅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 떨어뜨리거나 어렵게 슛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가드진, 포드진, 센터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겉도는 느낌이고 따로 노는 느낌인데 그게 저는 스크린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돌고 거기 떠서 빠지고 뭐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 있는 상태에서 볼 돌리고 안쪽 줬다가 밖으로 빼고 이러니까 당연히 슈팅 찬스가 많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슛을 쏴도 굉장히 어렵게 쏘고 24초 공격 제한 시간을 다 받은 상태에서 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수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흐름이 그대로 이어오면서 수비에서도 어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하나원큐는 젊은 팀이기 때문에 잡고 가거나 아니면 좀 세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못하는 거. 이 흐름을 못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그런 어떤 공격 셋오펜스에서의 그런 따로 노는 듯한 모습들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BNK 유영주 감독한테 그 스크린 문제, 똑같은 스크린 문제 왜 BNK는 스크린 걸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영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스크린을 많이 카는데 스크린을 제대로 정확하게 걸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스크린이 없는 팀이라고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하나원큐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해설위원들도 스크린을 왜 저렇게 하지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원큐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강희슬이 어쨌든 개인 능력 있는 모든 3점을 넣어줬는데 지금 강희슬이 3점 슛 밸런스를 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도 크죠. 네.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발바닥도 안 좋았었고 어깨에도 좀 통증이 있고 한데 지금 강희슬이 3점 슛을 경기당 7개 정도를 던져요. 근데 성공률이 20%.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예 3점 슛을 안 던졌어요. 어쨌든 계속 안쪽을 파면서 자기 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결국 외곽에서 강희슬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터지기가 힘들어지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큐도 이제 셋오펜스에서 어떤 확률이 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강희슬이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강희슬이 지금 슈팅 밸런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신지현이 하고 또 신지현 선수가 안 되면 이제 포스트에 볼을 주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강희슬이 올라왔다고 쳐요.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흐름이 살짝 바뀌긴 하겠지만 하나원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약점 또는 객관적 전력의 이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공격에서의 그런 세밀한 작업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이제 세팅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잖아요. 물론 이제 베테랑들이고 하나원큐는 그런 경험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을 시도는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정확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틀 자체가 신한은행은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는데 하나원큐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BNK 같은 경우에도 나름 어웨이 스크린은 어느 정도 쓰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그런 그 스크린의 어떤 유기성 문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그 지금 신지현 제가 볼 때 컨디션 괜찮아요. 뭐 나름 괜찮고 고아라 빨리 달릴 수 있고. 근데 볼 없을 때 움직임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강희슬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기성을 좀 더 확보를 해야만이 신지현의 어떤 기복, 뭐 이정현, 양인영
이하은의 그 어떤 그 골 밑에서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공격의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게 하나원큐는 어쨌든 공격의 팀이에요. 그 수비로 승부를 보기에는 어려운 팀이고 지난 그렇죠. 몇 년간도 결국 뭐 용병 때문 외국인 선수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농구를 했던 팀이고 뭐 많은 그 지도자들이 게임이 안 될 때는 수비에서부터 잡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원큐는 공격이 되면 수비도 어느 정도 활동량으로 따라가주는 그렇죠. 팀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타는 팀이니까. 근데 지금 유일하게 현재까지 평균 득점이 70점이 안 되는 팀이 하나원큐예요. 그러니까 하나원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수비가 왜 이게 안 되냐, 뭐가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진단이 나왔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활로를 찾아가지고 득점력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이 휴식기 때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스크린의 뭐 효율적인 네네, 그렇죠. 활용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휴식기를 맞이해서 WKBL 루머 임팩트 11월 첫째 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